안녕하세요. 집구석 일렬의 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벚꽃이 만개한 화창한 날에 아름다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다들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한국적인 정서인데 왜 세계적으로 다들 난리일까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뭐 그대로 감정이 다 이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윤희님? 네, 저는 1화부터 네. 16화까지 네. 리수건을 들고 거의 울었기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라는 어찌 보면 옛날 이야기인데 부모라는 역할에 굉장히 희망과 소망과 저래야 되는구나, 저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잔뜩 부어넣은 그런 드라마였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판타지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렇구나. 이런 사람은 없어.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것과 같이 많이 울었고요. 마지막에 4개의 화를, 그러니까 겨울편인가? 그걸 한꺼번에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침대 아래서 기대서 보고 이분은 침대 위에서 봤는데 저 엄청 많이 울었단 말이죠. 눈물도 없는 사람 같으시라고 했는데 본인도 울컥하는 데가 있었다고 얘기해서 그 포인트가 아직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느라고 궁금합니다. 아니 우느라고 우는 걸 못 본 거 아닐까요? 나 우느라고. 저 집에 있었거든요. 눈물 흘릴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잊으셨다는 게 더 신기한데. 아니 근데 아직 갱년기 안 오신 거 아니에요? 남자들 엄청 울던데. 맞아요. 젊으신 걸로 아직. 네. 아직 청년인 것으로. 네.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이 드라마 시작하면서 시기가 시기니 막 계속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시기를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 집중 못하고 막 그래서 아껴두고 그랬는데 봐야지 그랬는데 계속 뭐 쇼츠나 이렇게 뭐 사람들 입소문으로 계속 이제 얘기 나오면서 특히 그 해외에서의 반응이 뭐 뜨겁다 이러길래 언뜻 봐도 이거 진짜 한국적이고 옛날에 그 50년대 이때부터 막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보니까 뭐 그냥 가족 얘기인데 왜 이랬는데 저는 이게 진짜 전 세계적 보편적 정서라는 게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근데 그래도 이게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서양 그쪽에서도 이거를 공감한다니까. 근데 전 아직까지도 약간 거긴 다른 것 같거든요. 이 정서가. 근데 저는 이걸 다른 데서 느낀 게 어떤 짤을 잠깐 봤는데 서양 영화에서 한국 사람을 반영하는 방법인가? 뭐 이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장면이 그거였어요. 막 다리가 무너지고 물이 솟고 막 이러는 재난 상황에 한국 남자로 추정되는 남자가 막 달려요. 네. 앞에 애가 있어서 그 애를 구해서 막 달려요. 네. 그러다가 다리가 코앞에서 바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 다리 무너지는 게 이 사람을 향해서. 근데 완전 무너지기 직전에 애를 던져서 살리고 한국 남자는 이제 다리가 껴가지고 아이고. 딱 떨어지는 그 장면까지가 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한국 그 사람을 비추는 그런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따뜻하고 인간애가 있고 좀 희생을 하고 이런 느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혹은 조금 사람을 좀 더 귀하게 대하는 그런 정 이런 게 요즘 시대에 좀 전 세계적으로 고픈 게 아닐까. 전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로는 봤을 때 진짜 이 귀한 드라마가 나왔다 싶은 게 계속 무슨 폭력, 살인 이런 거 안 끼우면 드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부모님의 일대기부터 자녀의 일대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3세대를 아울러서. 3세대.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어느 시점에 딱 걸리는 것들이 자기하고 맞닿는 그런 걸리는 것들이 있다 다 보니까 보니. 뭐 다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서 또 공감하다 보면은 더 또 인기가 있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세대에 근데 제일 공감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도 생각하게 되고 또 내 아이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드라마 너무 일대기라서 이 줄거리를 할 얘기 너무 많잖아요. 할 얘기가 또 너무 많고 또 안 하려면 또 하잖아. 맞아. 그냥 가족이 산 거야. 요약하면 한 줄, 말하자면 몇 번어치. 그래서 그래도 대충 어떤 드라마인지. 네, 이게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제 뜻은 찾아보셨을 거예요. 다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폭삭 소가수다 우리 뭐 속았나 어쩌나 이런 것부터 떠올리는데 이게 제주 방언으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6부작이에요. 근데 넷플릭스 시리즈로 이렇게 길게 내는 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 대충 뭐 소개글 또 재미없는 네이버 소개글.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넷플릭스 시리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순이의 일대기인데 마지막까지 보고 나면 관식이가 주인공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관식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죽잖아요. 그래서 애순이의 일대기 같은데 진짜 관식이를 위한 드라마 그런 거고 이 드라마가 한 50년대 처음에 배경이 50년대죠 그때가 60년대인가? 네네네. 60대 초. 그러니까 애순이가 한 10살쯤 됐나? 그쵸. 뭐, 그 정도 됐을 때, 그 제주도의 바다를 배경으로 이제 이렇게 드라마가 시작을 하는데, 그 애순이가, 엄마랑 애순이밖에 없어요.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살기 위해서 또 재혼을 해서 그 재혼했던 사이에서 또 아이가 있고, 근데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제주도 도시민들의 삶이 이제 뭐 물질하고 그 제주도 해녀 있잖아요. 그 엄마는 해녀였는데 여기선 잡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잡녀였는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되게 그 위험도 따르고 뭐 단명하고 이랬던가 봐요. 위험이 항상 따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고 재혼한 남자는 일도 안 하고 한량이야 붙어가지고 애만 낳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애순이는 그 예전에는 왜 다 뭐 씨를 따라서 가라 이러면서 뭐 이제 오애순이니까 오시집에 가서 살아라 해서 그 애순이의 작은 집 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애순이는 거기서 먹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거기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순이를 막 일을 시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거기서 조구라고 얘기하는데, 조기를 조구라고 하는데, 네. 조구도 안 주고. 조구도 안 주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좀 서럽게 살고 있는데, 근데 엄마가 이제 그걸 나중에 엄마가 알게 되고, 가서 막 밥상을 엎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알아서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관식이라고. 그 애순이를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짝사랑같이 모였는데 사실은 둘 다 좋아해요. 그래서 관식이가 항상 애순이 곁을 지키면서 근데 관식이 집은 생선 가게를 해요. 생선집 아들이라서 몰래 막 조기를 가지고 와서 애순이 것도 더 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애순이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기를 거치면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애순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또 문학소녀가 꿈이고 그 육지로 가서 대학도 가고 싶고 이런 되게 당찬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죠. 엄마가 그 잡녀였잖아요. 그래서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세요. 근데 혼자 남았잖아요. 애순이가.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도 그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명대사가 진짜 많아요. 정말 다 어디인가에 다 기록해 놓고 싶은 그런 명대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삶은 사라져.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없더라도 살면 사라진다.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예순이가 이제 진짜 세상에 고아로 혼자 남았잖아요. 물론 작은 집이 있지만 조기도 안 주는 그 작은 집에서 뭐 식모밖에 더 시키겠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 집에서는 새아빠가 있는데 그 이제 아빠가 다른 그 동생들 밑에 동생들 그래서 아빠도 벌지도 않잖아. 새아빠가 벌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식모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엄마는 식모 너 공부도 하고 식모로 살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식모 아닌 식모로 동생들 돌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진짜 세상에 혼자 갔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관식이 아까 그 둘 다 꼬마인데 근데 동갑이었나 아니면 관식이가 뭐 늦게 들어가도 왜 오빠예요? 그 오빠라고 한 살 오빠처럼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호적이 어쨌든 잘못됐나? 그러게. 그 옛날에는 뭐 네. 그렇게 학교도 같이 다니고 네, 뭐 하긴 그랬나 했는데. 봐요. 네. 그래서 관식이는 진짜 계속 예순이만 바라보고 도와주고 그래서 엄마가 그때 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돌밭이었어 처음에는. 맞아요. 그건 다 완전히 일부잖아요, 무슨 둘이.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읽어가지고 양배추를 이제 떼다 파는데 생계를 이제 이어 나가야 되니까 그 예순이가 파는데 관식이의 생선가게 앞에서 하는데 예순이는 좀 부끄럽고 또 문학소녀. 문학소녀이기 때문에 사달라 말도 못해요. 콧대가 높아. 네. 좌판 깔고. 책으로 얼굴 가리고 앉아있고. 근데 관식이가 그것도 다 옆에서 팔아주고, 예, 하여튼, 예순이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어느 순간, 어떤 시기가 되어서, 그때 한 뭐 고3, 고2, 고3 정도 됐을 나이인데, 작은 아버지가 공장 가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또 살았고, 뭐 여자들이 뭐 고등학교 다 나오고, 대학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공장 가라고 했는데, 공장 가기 싫고 그래서 예순이가 아까 또 좀 당차고 막 도도하다고 했잖아요. 가서 막 관식이한테 다 퍼붓고 제일 만만한 게 관식이고 그치. 관식이한테 다 퍼부어요. 막 예순이 꿈이 뭐 대학 가고 싶고 육지 가고 싶고 또 뭐지? 육지 남자랑 육지 결혼하고 남자랑 싶고. 결혼하고 싶고 근데 세 가지 중 세 하나는 가지, 들어준다고. 다는 못해줘. 항상 관식이는 진짜 정직해. 너무 솔직해가지고. 다는 못해줘.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해줄 거야 하면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방법이 야반도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반도주 하면 제주에서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부산 도시니까 부산으로 가서 그래서 뭐 금두꺼비 털고 뭐 어떻게 하고 왔는데 집에 있는 막 모든 거 다 싸가지고. 크지도 않아. 정말 만한 거. 결국은 거기서 뭐 우여곡절 가방 털리고 뭐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그때만 해도 남녀차별이 심했으니까 예순이는 퇴학을 당하고 이제 공부도 할 수 없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안에서 다 알고 막 갇히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예순이를 다른 남자한테 재치짜리로 학시 아저씨. 학시라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나는 그냥 단역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끝까지 나와. 중요한 사람이었어. 메인이었어. 뭐였지? 부산길. 부산길. 부산길 이제 그 재치저리로 가려고 할 뻔했는데 관식이는 운동선수였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갈라 놓으려고 어른들이 그래서 예순이도 거의 포기를 하고 그렇게 그 부산길한테 결혼하려고 옷도 거기 맞추고 막 이런 찰나였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순이가 그 배 탄 거 알고 막 달려가요. 근데 부둣가로. 관식이가 배에 뛰어내려서 제일 판타지 같은 장면이 진짜 조오련처럼 막 바다 수영해가지고 수영 너무 잘하고. 단숨에 막. 그 둘이 다시 만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아기도 낳고 또 그 아기가 또 아기도 낳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의 그 시대상 그렇게 이제 겪어가면서 다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세상에 1화만 내용을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퉁쳐버리네. 그 안에 다 있어. 2박 3일이라니까. 아니 근데 부모 이야기라고 했지만 여기에 나오시는 그 조연분들이 네. 진짜 옆에 아주머니 세 분. 네, 네. 이모들 이모들 이분이 왜 미녀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데 나오는 그 옆에 왜 세 명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요정? 요정 같은 맞아. 그러면서 순시 감칠맛 같은. 있게 막 이렇게 얘기한 맞아요. 그분들 대사도 그랬고 저는 맞아요. 그 새엄마 네. 새엄마
그랬고 애순이 새엄마. 민옥이? 맞아요. 민옥이도 그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있잖아요. 새들어 살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짠해서요. 그 쌀을 티 안 나게 부어주신다고 밤마다 애쓰시는 그거에 너무 막 진짜 가슴이 막 미어졌었어요. 이제 관식이하고 애순이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애순이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시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내 아들 뺏어가 그냥 뭐 잘난 집안에서 뭐 혼수해야도 예전에는 막 그렇잖아. 시어머니 막 하고 뭐 시어머니 용심이라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얘 진짜 뭐 숟가락 하나 안 들고 그런 애인데 그래서 또 애기는 덜컥 가져가지고 그렇게 온 애인데 그것도 첫애를 또 딸을 낳았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운 애인데 그러니까 맨날 구박을 하고 맞아 팥 뿌리고 팥 뿌리고 절 시키고 막 그래서 애순이는 참았단 말이에요. 맞아, 참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이제 관식이한테 알려져서 관식이는 지금 보니까 되게 현명해요. 그쵸? 완전 유명하죠. 진짜 용기 있는. 그러니까 판타지 인물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분가를 해요. 분가를. 그렇지. 밥 차고 나오지. 밥상에서 자리 그 확 진짜 180도 돌아앉는. 진짜 명장면이죠. 엄마랑 밥 먹으려고 이제. 네네네. 그래서 멋있었어. 그 멋있는 관식이하고 나왔는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둘이 그치. 나왔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새들어 사는데 근데 그 지나고 보면 이제 사이사이에 그 장면들 다 보여주죠.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티 안 나게 도와주시고. 처음엔 몰랐어. 구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고 또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밀린 방세를 누가 다 민옥이. 근데 그게 도희정 장학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되게 원인가? 추측하자. 그거 나중에 이제 알려줬거든요. 이 드라마가 도희정이 누구지? 우리 계속 추측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아까 새아빠가 있다 했잖아요. 새아빠가 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게 이제 엄지원 배우가 했는 그 사람 나민옥이라는 배우인데 근데 이제 나민옥이 와서 애순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애순이 이 사람도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이 많아.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 맞아. 그래서 애순이의 삶 받고 고마워했던 거죠. 그래서 몰래 가서 그 점이 되게 웃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집주인한테 옛날부터 도의적으로 내가 돈을 붙여줘야지 내가 줘야지 장학금이라 줘야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의리를 갚으려고 이제 그때 갔는데 그래서 도의적 장학금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아버지 근데 그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나민옥이 한글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맞냐고 해서 이제 이 발음으로 들으니까 도의정이라고 들은 거죠. 도의적인데. 그러니까는 숫자만 대충 보고 맞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래서 도의정 장학금을 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은 순간순간 어렵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그때 다 살아가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도움을 주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상황적으로 또 도와지고 또 우연히 도움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살면 사라져 그거랑 또 맞닿아 있는 그런 드라마 같았거든요. 그 트럭신에서 이사 가면서 그러잖아요. 민옥이가 그 연병철한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애순이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줬어야 된다고 막 이랬더니 양배추밭 끝까지 모질하게 굴잖아요. 양배추밭 주지 않았냐고. 그거 원래 애순이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 대사 중에 부모의 싸가지대로 애들이 크는 게 맞다고. 맞아. 명대사. 근데 진짜 그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의리는 있구나. 맞아요. 멋있는 여자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명대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이거를 막 정리를 하고 싶고 다 얘기하고 싶다 했는데 생각나는 너무 대로? 많아서 이거는 맞아. 아니 저는 그 대사가 계속 그냥 꽂힌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내 며느리보다 너 며느리니까 미워. 그랬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그 시어머니가 중간에 아이가 하나 죽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무도 탓을 안 했단 말이죠. 시어머니가 애순이를 엄청 챙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맨 뒤쪽 화에서 물어봐요. 애순이가. 어머니 그때 저한테 왜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근데 그 얘기를 다 듣다가 애순이가 딱 그래요.
어머니 시어머니보다 내 시어머니가 위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뭔가 이거 설명할 수 없는 막 이 짠함, 잔잔함, 맞아요. 감동 그랬던 것 같아요. 첫화였나? 처음부터 막 눈물 버튼 조희연님 계속 울었다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명대사 생각나는 거대로 얘기해 보면 처음에 그래요. 이제 애기 어린 애순이가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왜 다 죽냐고. 그러려면 왜 날 낳았어?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그 애순아 어차피 사람은 다 결국 고아로 살아. 부모 다 먼저 죽어도 다 자식은 다 살면 사라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뭐 흙 밟고 사는 것들이 끄떡하면 죽는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데 암만 죽겠고 서러워도 잡녀 입에선 그 소리 절대 안 나와. 그 드신 물속에서 죽을 곱이 골백번마다 살고 싶은 이유가 골백개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봉숭아 꽃물을 막 들여주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두고 봐라. 이 꽃물 빠질 때쯤 되면은 산 사람은 또 있고 살게 돼. 사라져.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어떡하지?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가 또 이제 금명이 예순이의 딸 그러니까 아이유가 연기를 1인 2역을 하거든요. 예순이의 그 젊은 시절 그다음에 예순이의 좀 늙었을 때는 그 딸 역할 딸 역할로 이제 아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 드라마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딱 이게 가슴속에 남는 말이 있었는데 그 참 이상하게도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얘기가 또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리사랑 그러는데 그게 딱 맞는 말.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부모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계속 헤아리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막 죄책감으로 또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맞아. 내 자리에서 나 그 엄마의 자식으로 살면 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가슴에 와닿았고. 그리고 또 아까 밥상머리에서 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예순이가 막 시집살이 하는데, 근데 왜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막 이렇게 뭐 아버지 요렇게만 막 하고 조금 남았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에서 막 여자들끼리 막 애들끼리 옹기종기 막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장소는 저기서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되게 이쪽 그 밥상은 항상 좀 남은 거 부실하고 여기는 좀 푸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파서 그 관식이가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딱 돌아앉아서 그 엄마가 먹는 그 이제 예순이가 먹고 엄마가 먹는 그 밥상으로 와서 딱 돌아앉아서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그 나레이션으로 그 시절 아빠의 반바퀴는 혁명이었다는 걸 나는 숭늉을 풀면서 깨달았다. 나중에 숭늉 푸지. 맞아.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 국물도 건더기도 없고 국물만 푸는 거 보면서 그 옛날 이런 모습 보이지 말걸, 보여주지 말걸. 그치. 예순이하고 간식이는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3남매를 낳았어요. 3남매를 낳고 그 첫 딸이 이제 그 다시 아이유가 연기하는 금명이라는 딸인데 그 마지에 대한 그 사랑, 뭐 자식, 완두콩으로 대변되는. 완두콩 엄청 계속 완두콩. 딸이 좋아한다고 그걸 맨날 사오고 푸대로 사오고. 네네네. 오징어국에서 오징어 맨날 건져주고. 그렇게 귀엽게 키웠는데 금명이는 이제 엄마가 예순이는 공부를 잘했지만 여건상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지만 금명이는 이제 엄마를 닮았는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입학을 하는데 거기 가서 되게 이제 개천에서 용난 거잖아요. 개천에서 용나서 사는데 좀 어렵게 살아요. 그쵸? 어렵게 살고 또 연애를 했어요. 거기서 귀여운 남자친구랑 동기랑 연애를 해서 너무 했는데 몰랐었어. 그 집안이 박근명을 만나가지고 맞아.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박근명.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되게 공감되는 게 저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들에선 진짜 거기가 제일 판타지 아니었어요? 왜냐면 부모들이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딸의 어떤 결정을 믿고 네.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러니까 남자 집에서 해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네. 상견례 때? 상견례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애한테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딸한테? 짠했거든요. 금명이한테? 그러니까 그 오로지 그냥 금명이의 선택을 믿는 너무 이 상황이 막 뒤집어 엎고 싶고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전혀 나서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뒤집어 엎고 돌아왔을 때 아빠가 너무 화나게 무슨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 내가 널 그렇게 키웠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엄마한테 어떻게 동네방네 소문 다 났는데 했는데 서랍을 딱 여니까 청첩장이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그럴 줄 알고 아무한테도 안 나눠줬어. 그러는 장면들이 그냥 파혼했을 때 정말 그냥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자세?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너무 귀하니까. 맞아요. 귀한 그리고 딸이니까. 딸은 딸대로 저를 이렇게 대하시면 우리 엄마 아빠 울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엄마는 그 엄마랑 마주했을 때 이 엄마가 할 말 다 하고서 시원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돌 내려놔서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 돌 어디다 내려놓으신지 아니하고 본인 아들 가슴 속에 내려놓으신 거라고. 그 돌은 아들이 짊어지고 살 거라고. 그 대사에서는 저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진짜. 맞아. 딱 맞는 맞아요. 말을 그래서 했는데. 진짜 그런 것들을 다 지혜롭게 아는 그 부모라는 였기 때문에 더 컸던 것 같아요. 감동이. 맞아요. 너무 귀하고 나의 그 우선순위 1번은 내 자식이니까. 맞아. 그런 마음이 되게 와닿았어요. 맞아. 전 딸내미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 그랬어요? 장면을 보면서 네. 영범이잖아요. 네. 그 남자가. 네. 영범이가 몰고 다니는 차나 아니면 신혼집 마련해 준 걸 보면서 저희가 그 당시 사정에 그게 아주 잘 사는 집이 아니다. 중산층이구나. 나는 그걸 좀 궁금했어. 중산층. 중고는 약간 위에요. 아. 위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집은 당연히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에 빌딩 있는 큰 빌딩 아니더라도 있는 정도냐? 아니에요. 자기 집 하나 그냥 난 그 강남에 정도인 있는 줄 정 알았지. 아니 그거조차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그 태도만 봤지. 그래서 난 그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엄청 잘 사는 집이냐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아니 근데 왜 왜 저래요? 저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영범이가 타고 다니던 아이유 집 앞에 세워놨던 차 있죠? 네. 그 차가 저희 연애할 때 몰고 다니던 차예요. 연애할 때 둘이 중고차로 사긴 했지만 맞아. 영범이 세대잖아. 네, 맞아요. 딱 동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쿠프라는 차인데 그 생각 못했어요. 네, 그 차 몰고 다니는 정도면 막 엄청 막 아니야, 이건 근데 아니고요. 지방에서는 스쿠프 되게 잘 살아. 그 사람 서울 사람이니까. 강남 사람이라서 그래. 좀 말이 안 돼. 아주 극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좀 사는 집. 그리고 영범이 그 자취하는 아파트인가 그거 해줬잖아요. 그것도 복도식 아파트에 한 열 몇 평 내지 한 그 정도 되는 거였기 때문에 엄청 잘 산다 이건 아닌. 맞아요. 아닌데. 나중에 그 시어머니랑 결국 영범이가 같이 사는 거죠. 자기 엄마랑. 같이 사는 그 집도 같이 사는데 아주 크지도 않아. 럭셔리하지도 않아. 그냥 좀 사는 집이지 뭐 럭셔리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약간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 아닐까요? 정서적으로 나보다는 잘 사는 집이나 좀 이렇게 계속 사람들의 욕구가 그게 팽창했던 시기 아니에요? 일단은 그 주눅 들지. 그쵸? 제주도에서 맞아요. 왔고 나는 힘드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집도 내가 막 잘 살아서라기보다 계속 뭔가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적어도 시대니까. 여자친구는 좀 그쵸. 더 괜찮은 집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적어도 수준이 맞는 집 한창 그럴 때였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도 그러지 그럴 않았을까. 거예요. 그쵸.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게 전 딸한테 감정이입을 많이 했나 봐요. 그 금명이가 누굴 만나기도 하고 부모한테 왜 이렇게 찡찡거리잖아요. 짜증내고 막 부모한테 전화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부모한테 막상 전화하면 틱틱대고 아빠한테도 괜히 짜증내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아이의 정서랑 이런 거를 막 생각해 봤을 때
제린이가 그 정도로 모질게 하진 않지만 걔도 약간 찌질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 마음속에 약간 그런 게 있겠다. 걔는 뭐 엄청 울었다는데 어디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지 마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가 물리는 게 있었겠죠. 계속 짜증나 그러잖아요. 맞아 짜증나 그게 이러고. 싫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뭔가 복합적인데 고맙다는 말이 튀어나가면서 막 짜증나. 그러니까. 그 아빠가 엄청 표현을 하잖아요. 뭐 엄마도 그렇지만 눈에서 빛이 막 나. 아빠가 더 많이 표현하지 않으니까. 맞아. 표현을 하는데 아들한테 은명이한테 맞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딸은 되게 무뚝뚝하잖아 항상 짜증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예전에 그 엄마 아빠가 뭐 저희는 아빠는 표현 아니지만 엄마가 표현하면은 저는 항상 분명히 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원래 되게 무뚝뚝해서 내 성격이 이상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인. 조금 깨달았어요. 맞아. 아니 옛날에 늘 엄마들 하는 얘기가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 얘기 하잖아요. 맞아. 마지막 화였나? 금명이가 딸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막 미치려고 하다가 엄마 좀 와줘 해가지고 엄마 와서 애 봐주잖아요. 상 다 뒤엎고 막 밥 다 막 쏟아놓고 이런 거 미치겠다고. 거기서도 저는 정말 짠한 게 내 딸한테 잘해주라고. 그치 갑자기 눈물 날 것 같다고. 내 딸 좀 봐줘. 어떡하지? 눈물 나네.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래서 엄마 막 밥상 없고 막 이러니까는 엄마 좀 봐줘 하면서 금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이제 애기 안고 갔다 와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아이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애만 봤고 엄마는 나만 봤다. 맞아. 그래서 내 딸 표정은 청개를 알면서 엄마의 표현들은 많이 떠오르지를 않았다. 표정들은. 그래서 그때는 몰랐다. 사진에 남은 어색한 얼굴들로만 엄마를 기억하게 될 날이 올지. 이게 지금 딱 제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엄마 사진을 보면 진짜 이거 진짜 딱 맞는 거예요. 사진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진에서는 또 옛날 사람들이니까는 뭐 화사하게 웃으면서 그런 사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씩 괜찮아요. 어떤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 표정들이 생각이 안 들 때가 그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3막씩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그 3막에는 거의 이제 우리 그러니까 금명이의 엄마 아빠 예순이와 가시기에 그 나이 들어서의 그 세대들 그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금 내 상황이라서 그런지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화는 진짜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나 이게 마지막 화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기억이 안 나. 원래 서사 기억 못 하시잖아요. 어떻게 끝났지?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야, 어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마지막 화를 보고 나서 약간 그랬던 기억이 약간 있고 너무 울어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관식이가 암으로 그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고 애순이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살게 되고 애순이는 결국은 시인이 되고 시집을 내고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관식이의 삶이 끝난 후부터 저도 뒤에 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관식이가 이 세상을 뜨고부터는 정말 이게 어떻게 되나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미어져가지고 그랬던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대사도 이제 기억이 나고 너무나도
여렸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 속았수다. 이게 이제 책 내용을 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식이의 삶에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배우들 진짜 연기가 또 너무 좋았는데. 맞아. 그게 나는 박해준 배우가 진짜 연기가 이 사람이 이렇게 변신할 수 있나. 아니 부부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냐고요. 사람이 죄는 아니잖아. 이래서 그래서 사빠죄 아저씨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연기가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그 맞아. 걸음걸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약간 또 좀 나이 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 돼가지고 그 맞아. 걸음걸이 표현이 다 다르더라고, 그렇죠? 손가락까지. 손가락 손가락 끝까지. 다친 거 맞아요. 젊었을 때 그렇게 해서 다친 거 그런 것도 되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뜬 아저씨 학시 아저씨. 근데 나 학시 아저씨도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니까. 악역이라고 할, 이 사람이, 미워할 수 없는. 이 포지션은 악역이네 이래도 악역이 아닌, 그냥 이 맞아요. 우리네 인생에 다 있는 그 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조차도 들여다보면은,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특히 부상기한테 되게 나중엔 짠해졌는데. 너무 외로운 아저씨. 네, 외로운 아저씨. 정말 그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면서 제가 친하지 않은 아빠를 살짝 생각도 났고, 근데 아직까지 아빠는 생각이 나지. 맞아, 나도 정리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어, 부모에 대해.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그 인상적이었던 게, 그 금명이가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가 이제 파우나고였나? 하여튼 금명이 아픔이 있었는데, 아빠가 그 새벽에 일출 보러 가자고 배를. 배를 딸이 그냥 배를 타는. 그 관식이 배가 있었는데, 고기 잡지 않고 그냥 배를 띄워서, 둘이 가서 이제, 배에서 라면 먹고. 부러운 거.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데, 그거를 부산길이 봤어. 손잡고 막 가는 걸 봤어, 뒷모습을. 자기 딸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배 탈래? 그게 참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거야. 근데 되게 그 현실적이잖아요. 그치. 그쵸? 보통 아빠들이 그러지. 그래서 그게 좀, 그리고 나중에도 결국은 이혼을 당하는데, 그래도 또 결혼식, 그 막내 결혼식 때는 아빠로 불러주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도, 보고 또 좀 좋아하고 막 이렇게 약간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뒤에서 그 애들 사고치고 이런 거 다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표현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도왔던 맞아. 네, 그런 거에 또 밝혀지면서 그것도 되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아빠 아닌가요? 그리고 이 현실적인 아빠에 대해서 그 우리 딸내미는 네. 왜 악역을 악역으로 안 두고 미화를 했냐. 이게 참 판타지거든요. 판타지여서 다 모든 인물에 여관 주인은 악역으로 남았어요. 거기는 수습 안 해줬어요. 수습 안 맞네. 했다. 맞네. 그분은 명배우인 걸로.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걸로. 명배우였는데 거기서도 진짜 나 그 배우 너무 좋아하는데 강말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 진짜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 표정 싹 바꾸면서 깜빡 속았잖아 대단한 것 진짜. 같아, 진짜. 그리고 조연중에 연기 진짜 잘한 게 은명이 와이프로 나왔던 그 친구. 연기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캐릭터 같은. 현숙이. 맞아. 근데 그 전에 그 배우도 찾아보니까 뭐 상도 많이 받고 독립영화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연기 진짜 연기가 그러니까 유명하대로. 실력파들이. 너무 자연스럽던데. 마지막에 나 거기서도 너무 웃겼던 게 빵 터졌던 게 역시 뭐 고모는 약을 잘 팔아라. 맞아 그런 강연하는데. 아니, TV 프로 보면서 그랬죠. 은명이도 연기 괜찮아. 은명이도 맞아. 짠했어. 진짜 그냥 은명이 그 자체 네,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 은명이랑 금명이의 케미도 막 동생은 막 확 머리 잡아피고 목 막 조르고 막. 근데 아이유가 실제로 남동생이 있다는데 남동생이랑 약간 그런 케미야. 그래서 연기를 더 잘했나? 그리고 저는 김선호. 김선호 너무 좋았어요. 진짜 캐릭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신. 맞아. 시어머니 좋지. 그래서 너무 예뻤던 그 편지 보낸 그 장면에서 진짜 너무 울었잖아요. 그런 진짜. 편지 받으면 딸 보낼 때 너무 안심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호되게 당하고 그냥 보내고 진짜 뒤에 더 좋은 거 와서 진짜 맞아. 마음이 되게 우리도 좋았고. 근데 영범이 자체는 좀 불쌍했어요. 영범이 너무 불쌍해. 아들 엄마들 신경 쓰세요. 아유, 늘. 저거 막 다친
다짐했잖아요. 전화. 다짐했어요. 나 안 그럴 거라고. 편지 미리 써놓으세요. 감수해드릴게요. 딸 엄마가 감수해드릴게요. 아니 감을 또 말려야 되는. 요즘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김선호의 미대 청년일 때 네. 그때 모습과 깔끔해져서 왔을 때 모습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덥수룩해서 이렇게 막 머리 길어가지고 안경 쓰고 있을 때랑 이 다시 새롭게 만났을 때 몇 년 후에 만났을 때 갑자기 깔끔해져서 만났잖아요. 그럴 수 없겠는데요? 아 그래? 둘 다 매력적인데? 아 그렇구나. 네. 왜요? 나는 그 미대 청년이 훨씬 마음에 나도 들거든. 약간 그래. 그렇거든. 그래. 근데 난 그것도 매력적이야. 그래도 나는 영범인 것 같아. 첫사랑. 진짜? 왜 그렇게 짠하지? 안쓰러워? 근데 안 돼, 이어질 순 안쓰러운. 없지. 그렇지. 절대 안 되지. 맞아. 너무 짠해. 안쓰럽지만. 영범이 너무 아, 불쌍하고. 영범이 너무 불쌍해. 영범이 인생이 제일 불쌍한 네. 것 같아. 근데 이 기피디님 친구 중에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오버랩 되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거 케이스 꽤 있죠. 꽤 있죠.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외국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 친구 하나는 형이 도망가는 버리는 바람에 결혼을 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결혼을 못하고 살아. 그런 사람도 엄마가 있고 그렇다는 걸 알기 선수셨구나. 때문에. 어떡하냐. 마지 중에 외국 가서 아예 도망가서 한 사람도 꽤 있고 이렇게 영범이처럼 그냥 붙잡혀서 하란 결혼했다가 그 결혼에서 실패하고 내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들에 대해서 집착 애정이 너무 극한 엄마들이 꽤 있다. 그럼 그거에 맞아요. 비하면은 관식이 엄마랑 그 시어머니는 양반이야. 아유, 그죠 양반이죠. 네. 그 밖에도 또 애정을 맞아요. 주고 막 맞아요. 했으니까. 맞아요. 거기서도 부산 도망갔을 때도 엄마가 해결사 했잖아. 그래도 어쨌거나. 그래서 잘생긴 아들과 영원히 생긴 여시상. 맞아. 호남형 여시상. 못 찾아주지. 찾을 수가 없어. 아니 모든 극마다 너무 있을 법한 맞아요. 얘기들을 맞아요. 너무 잘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들이 엄청 길고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로. 맞아요. 너무 있을 법한 얘기를 거기다 판타지를 너무 얇게 쌓아가지고 아 그러네 얇게 있잖아요. 왜냐면 있을 법하거든요. 그게 참 잘 섞었어요. 아니 또 한국 정서로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심파로 갈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다라고 그 중간중간에 약간 코믹한 부분에서 갑자기 코믹했다 빡 자르잖아. 야, 이게 너무 통쾌했어. 맞아요. 길게 진짜. 안 끌고 가고. 되게 신기했어 이 드라마 진짜. 맞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국제시장 뭐 완전 대놓고 막 대놓고 심파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전혀 맞아. 그렇지 않게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1, 2화부터 계속 있으니까 네. 난 거기서도 너무 빵 터졌거든. 아까 그 말했던 그 부분인데 나 이렇게 해서 뭐 대학도 못 가고 뭐 조금 막 이렇게 와서 애순이가 막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해주다가 다는 못 해줘. 여기에서도 빵 터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애순이한테 그러잖아요. 말이라도 하라고. 관식이 얼굴하고 그 다는 못 해줘. 그게 너무 웃기고. 그리고 뭐 14살 때부터 기다렸다 그랬나? 뭐 손잡고 막 유채꽃 맞아. 준비 막 이러면서 무슨 왜 맨날 빠딱거려 준비 너무 귀엽고 맞아요. 진짜. 16화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16화하면 어떤 건 좀 지루하다라는 그런 느낌 들 수도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지루하지 않아요. 않았어. 네,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 근데 이것도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편을 한 번씩 한 번에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 한 해 이게 아니라 내 편 딱 열어주고 그 다음 일주일을 기다리고 아. 몰아보고 또 일주일을 기다리고 이것도 되게 전략적이었던 것 약간 같아요. 잘 세웠다 하더라고요. 원래 넷플릭스가 다 줬거든요. 그 맞아. 더글로리도 그렇고. 맞아. 근데 한 번에 열렸잖아요. 디즈니가 원래 4개씩 줬잖아요. 그 따라서 했는데 그 전략이 맞아 잘 먹혔어. 그래서 되게 성공했다고 넷플릭스. 인간의 체력을 고려한 결정이죠. 맞다. 이제 나이 16% 다 줬으면 그래. 맞아. 그리고 촬영지 같은 경우도 엄청 디테일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600억이. 진짜 나도 이게 600억이 왜 들어가 했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제주도에다 저거 길 지었나? 안동. 그랬어요. 근데 안동이고 배 부분이 다 CG라고 맞아. 해서 알고 보니 보이대요. 아 그래. 보였어요? 나는 근데 알고 보니 저는 그렇구나.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런 거 해도 보면 계속 제주를.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 장면도 네. 배웅하는 곳이랑 배랑 또 그리고 저 애순이가 애순이가 서 있는 데랑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참 놀라운 것 연결 같아요. 잘 맞아요. 되게 그 잘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너무 잘 맞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감독 자체가 워낙 네. 디테일하시다고. 아유, 그래서 정말. 그 하나하나 부산길에 그 배 나오는 맞아요. 거. 부풀어 가는 배. 머리 조금씩 빠지는 거. 야, 그걸 분장을 하나하나 다. 부산길 저기 연기가 연기래 분장이 제일 디테일하다. 근데 나 예순이는 좀 신경 안 쓴 것 같아. 맞아. 애순이가 너무 그냥 곱게 계속 있어. 계속 고와. 그게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관식이가 늘 막아주는 공주처럼 큰 거잖아. 계속 그렇게 공주처럼. 살았고. 아니 그죠?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8에 금명이를 낳았어. 맞아. 그리고 너무 일찍. 50이었어. 네. 마지막 관식이가 관식이가. 죽기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쯤 배경이 50 중후반 쪽 그쪽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50 관심이 하면 너무 일찍 죽었다. 맞아요.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맞아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나이가 그래도 손이 많진 너무 않았어. 젊었어. 손도 맞아. 빨리 문장 좀 저는 더 진짜 해주지. 그랬어. 너무 신경 안 썼다. 좋은 거 발랐나 보죠. 분명히 잘 벌잖아. 그래서 관식이 사랑이었던 걸로. 관식의 사랑으로 안 늙은 걸로. 이게 애순이의 일대기인데 애순이가 묻히는 애순이 맞아, 빼고 맞아. 다 자연스럽고 연기 자체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전 다 윈인 것 같아요. 예순이는 표면에 와서 나 주인공이야. 주인공이었고. 알고 보니 뒤가 다 주인공이었어. 네, 주인공을 받쳐주는 모두가 빛나게 해주는? 주인공이었다. 아이유의 연기는 또 저 되게 공감되고 와닿는데 갑자기 문소리로 넘어가면은 뭔가 붕 뜨는 느낌? 왜 그렇지? 살짝 그런 게 있긴 했어. 아이유가 잘못한 거예요. 너무 잘해서. 근데 저는 문소리가 이 역할이 자기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자연스러웠다고? 그러니까 이 애순이의 그런 부분들은 약간 우여곡절을 겪고 하는데 좀 묻어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문소리의 그 연기 스타일인 여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그 소녀소녀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전에 맡았던 역들은 좀 강하고 아니면 연기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그 소녀소녀한 그게 저 배우는 저런 역이 더 잘 어울리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그렇구나. 같다라는 느낌 있잖아. 그런 게 더 들더라고. 기피디님은 문소리가 나온 영화를 좀 몇 개 봤잖아요. 저는 이번이 처음 그렇게 길게 본 건 저도 처음이라. 제대로 본 거는 무슨- 퀸메이커 정도? 그런 거 봤을 때 문소리.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이유가 워낙 잘했다지 문소리가 못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아이유가 워낙 잘해서 저는 문소리를 다 보자고 옛날 초반에 걸 봤어요. 박하사탕이랑 오아시스. 오아시스. 같은. 네. 오아시스랑 그 황정민이랑 그 바람난 가족 거기서 근데 그까지 봤는데 그까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드라마도 찍고 뭐 하면서 제가 알던 문소리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연기가 왜 저렇지? 왜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가? 논란이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연기 논란이. 문소리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 드라마 MBC인가 뭐 하나 했는데 그때 진짜 욕먹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의 색깔을 영화 톤이랑 드라마 톤이랑 잃으셨었나? 다른가? 연기도? 그럴 수 다르죠. 있죠. 그럴 수 있죠. 연출자의 실수, 픽업의 실수. 저는 그런 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아이유가 남동생하고의 그런 케미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아이유가 나오는 남동생이 얼굴을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근데 똑같아. 남동생이랑 하는 본인의 그 채널에서 평상시의 행동과 아이유가 이지금이라는 채널이 이지금. 있어요. 거기에서 그 남동생이 불호라고 얼굴에 종이 가면 대충 허술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매직으로 불호 써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얼굴 안 보이게 그렇게 해갖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둘이서 뭐 색종이도 접었다가 뭐 수다 떠는 게 나와요. 근데
동생은 꼼짝 못하고 누나가 눈앞으로 으이씨 막 이러면 동생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 나오거든요. 우리 박보검도 딱 자기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그게, 착한 캐릭터. 네, 워낙 그런 사람인 근데 거잖아요. 박보검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 여기저기서 응팔에서도 나타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 그 저는 있어요. 응팔에서 봤을 때는 왜 저래? 너 저렇게 착해? 저런 사람 있어? 막 이러면서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도 약간 진짜 저 사람 진짜 저런 사람 아니야? 맞아. 그래서 성향이, 감독이 그 배우를 컨택할 때 관식이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가 머릿속에 있었대요. 착한 배우 해서 그래서 무은지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녹아졌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진짜 저는 진짜 캐스팅을 그랬어요.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인으로는 아이유는 아예 처음에 점 찍었고 그 다음에 양관식을 박보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른들 역을 할 때 뭐 이모들 너무 좋아요. 네, 이모들도 좋은데 문설이랑 염혜란 배우도 박해준이 했잖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에서 하는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패널로 나가고 이야기하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감독이 박해준이랑 너무 친한지 막 아이유와 그 박보검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고 너무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해준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하다 맨날 친해야 할 수 있는? 생각보다 좀 저기서 디테일하게 잘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거냐고 거기에 대해서 그랬어요. 김선호가 배에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멀미 막 하고 배멀미하고 막 그런데 막 자기 아이유 지켜준다고 금명이 지켜준다고 떨어진다고. 막 그 옆에 막 가려고 하니까 그때 계속 틱틱거리다 그때 살짝 웃었거든요. 맞아. 그런 표현을 너무 잘했다고. 맞아.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대. 막 이러면서. 그 장면도 진짜 너무 괜찮았는데.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이제 결혼식 때 나의 천국을 뭐 너한테 해준다면서. 진짜 근데 그거 네가 진짜 30년을 30년 나 했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하고 30년 내가 한 거 맞아. 네가 천국 받아본다고 막 그런 얘기할 때 진짜. 근데 관식이는 진짜 말하는 거는 얘가 진짜 시인 같잖아. 예순이보다. 그쵸? 진짜 사랑, 찐사랑이 묻어나서. 찐사랑이 묻어나서.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는 네가 뭘 받아가든지 아냐?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내 딸 그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너에게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감동도 했는데 저 아들 엄마랑 쟤도 30년 동안 열심히 컸는데 왜 쟤한테 그래? 내 딸만 보지 않아. 내가 막 그런 생각이 한쪽에서 드는 거예요. 맞네. 나 아들 엄마 잊고 있었어. 나 진짜 그 좋아할 게 아니야. 왜 가슴에 다른 사람과 있는 거야?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 엄마지. 신기하네. 그 장면에서 김PD님 생각나는데. 그치. 딸 바보 아버지. 지금 뭐야? 거기서도 막 겹쳤는데 난 거기서도 조금 이 사람 옛날 생각이 났어. 그 어디서냐 하면은 김선호가 왜 아버지 술자리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술 먹이고 막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아이유한테 혼나잖아요. 나는 뭐 좋아서 어머니 하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아버지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살짝 막 비틀거리고 막 새우가 드릴까요? 막 이러잖아. 한 번을 안 하고 결혼한. 나도 한 줄 알았지. 한 번을 그런 걸 안 하고 결혼하고도 한 번도 안 한 기피디님이 맞아. 생각나더라.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했을 스타일이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아니 그 연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 애드립이었다는 거. 애드립이었다. 맞아요? 살짝 넘어지는 건 애드립이었대요. 역시 김선호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이쁘잖아요. 김선호도 약간 착한 사람. 그래요? 네, 저는 대세 아니에요? 별로. 그렇구나.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다른 취향 안 겹쳐서 다행이다. 달라야 각자 결혼을 하는 거야. 취향이 안 겹치는군요. 맞아. 네. 그래서 뭐 이 드라마를 하니까 되게 할 거 되게 많은데 또 할 거 없는 이런 말할 게 없는 이런 맞아. 저 관식이가 진짜 처음으로 가서 돈 빌리잖아요. 배 팔고 막 아들 때문에 거기 사무실에 가서 막 빌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와이프인지 누가 요 관식이가
저런 날도 온다고 그렇게 성실하게 했던 사람인데 하는데 그때는 막 앞에서는 차갑게 그랬지만 아이유가 그 사무실 갔을 때였나? 그 사장님이 얘기하는 대사 기억나세요? 은명이가 갔을 때 아니에요? 은명이가 갔었나? 아들한테 아들이 왜 뭘 일해보려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네 아빠한테 잘하라고. 맞아. 은명이가 거의 얼음 공장에 거기서 일하잖아. 근데 거기서 그 사장님이 그 대사도 저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경마판에 명마가 한번 나오면 억만금씩 해. 근데 그 명마의 후에는 더 비싸. 뛰어볼 것도 없이 어기라고. 소도 말도 격이 다른 게 따로 있더라. 그래서 널 써준다. 그러니까 아빠가 명마라서 너는 그냥 믿고 보는 거야. 그 말을 그렇게 돌려 하는데 저는 거기서 관식이가 더 빛나는 거예요. 맞아. 멋있다. 저런 부모가 돼야 될 텐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관식이 찬양을 하게 되네요.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아니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애순이가 주목돼야 되는데 관식이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뒷전이었던 아빠를. 그러네. 아빠가 늘 딱, 나 여기서 딱 있으니까, 네. 안 되면 빠꾸, 그러면서, 나 여기 꼭 있어줄 거야, 막. 그리고 막 금명이는 잘해, 뭐 너는 잘해, 맞아, 너는 다 잘해, 막 잘해. 이러면서. 그 여차하면 빠구해. 나 아빠 여기 있을게. 그 말 진짜 든든했어. 무쇠 신드롬이라고. 우리 집 사람들 맨날 자기 무쇠래. 나 무쇠인데 나 무쇠 같지 않아? 말면서 집에 계신 분이. 무쇠 맞지? 여태 그렇게 해오셨지. 전부 다 우리 막 엄마들끼리 다 집주마다 무쇠 하나씩 있잖아요. 진짜. 해석을 되게 인생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던져주는 드라마였던 것 진짜 같아요. 아름다운 드라마.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일대기를 다뤄서 조금 위험했던 뭐 심파나 이런 교훈을 또 되게 주잖아요. 맞아. 근데도 전혀 그렇게 세련되게 좀 아름답게 와닿고 또 다시 보고 싶고 맞아요, 명품 드라마로 이렇게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엄마 아빠의 그 세상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 왜 금명이가 와서 엄마한테 막 난리 쳤을 때 그렇게 늘 웃던 관식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마 하면서 한번 소리치고 양금명 한마디. 양금명 한마디만 해. 그거만 엉엉 원래 울잖아. 성악을 붙여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우 원래 성우 맞아요. 붙여서 좀 문제 부르는 거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맞아. 그때 갑자기 얘가 엉엉 울죠. 금명이가 그 깜짝 한마디에. 놀라잖아. 항상 내 편이었던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안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엄마 진짜 막 아빠한테 아무렇게나 하거든요. 약간 지살맞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근데 아버지가 늘 엄마 편을 들어요. 그러면서 니네 엄마가 10원짜리 하나 막 아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빠는 왜 저래? 이러면서 속으로. 아니, 엄마를 어떻게, 아빠는 무슨 설신상이나 하는 성인군자야?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 부부간에는 다 서로 의지하는 뭔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겠거니 하면서 좀. 질문 있어요. 네. 시네마 천국이 계속 오버랩이 되잖아요. 시네마 천국 영화가 거기 영화. 나와요.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분은 지금 전혀 느낌 없었다. 영화가 계속 오버랩이 됐어요? 계속 오버랩이 돼요. 막판에. 막판에. 극장 나오면서. 극장 씬에서도 시네마 천국을 통해서 충섭하고의 관계도 그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시네마 천국이 한 3번인가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 저 영화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그러고 토토라고 부르잖아. 맞아요. 닥토토라고 토토. 부르잖아요. 심지어. 왜 그렇게 부르나 했더니 그래서 닥터토라고군요. 이게 그건 큰 사람마다 생각 안 보는 게 했어요. 그럼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피디님 보는 포인트에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쭉 흘러가잖아요. 거기 한국 현대사잖아요. 네. 현대사의 장면을 비판도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과 오버랩 시키는 장면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체육관 선거 얘기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IMF? 그
두 김 씨의 단일화 실패 얘기도 나오죠. 노태우 된 것도 나오고. 노태우 된 것도 나오죠. 이런 장면들이 근무기도 나오죠. 계속 그걸 오버랩을 시키는데 특별하게 시선을 주입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그걸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시대상 이런 거를 왜냐면 우리가 공감할 수 근데 있는 그게 더 일들이니까. 좀 예리하게 보면 어떤 살짝씩 있어요. 긁었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한 군데에 있었는데 어. 금명이가 아빠랑 막 천안 간다고 해놓고 서울 와가지고 금명이가 아빠한테 막 짜증내잖아요. 술 한잔 먹고 아빠 바래다 줄 때 독립기념관 간다고. 네. 그러고 나서 아버지 그 버스 타는데 바래다 줄 때 그때 이제 그 대합실의 TV에서 사람들 노태우 당선이 나와요. 당선 나오자마자 아이유가 그 전에도 아빠랑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거 딱 장면이 나오자마자 짜증나 막 이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왜 네가 찍은 사람이 저희가 아니야. 기억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약간 중의적으로. 중의적이다, 그러니까. 진짜. 아빠한테 짜증내는 거지만 더 짜증을 냈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네요, 진짜.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었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오버랩을 시키고 있는 장면들이 보여서 재밌더라고요. 맞아. 또 올림픽 한다고 막 맞아. 장판담 잃어버린다고. 맞아. 거기서도 이모들이 살짝 그렇게 다 건드렸네요. 그리고 춤바람 나는 것도 나와요. 맞다. 맞아. 또 개발한다고 막 그러면서 또 사기당하고 그런 것들도 맞아. 다 시대사니까. 맞아. 볼게 많. 다시 보면은 그런 것도 다시 다 보이겠다. 장치를 너무 많이 해놨는데 그걸 부담스럽지 않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져 버리면 볼 때 힘들거든요. 근데 가볍게 터치하면서. 그래서 그냥 시대상으로 흘리면서 그치. 이야기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하거나 막 이렇게 하라고 주입하는 게 없었어가지고. 전혀 없어요. 맞아요. 그 시네마 천국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삶이 쭉 들어가잖아요. 그 토토의 어린 시절부터 쭉 들어가는 그 느낌하고 그러니까 연출하고 각본 쓰신 분이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이 각본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 영화 내용이랑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맥락이 다 있긴 하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토토 주변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묘사를 하고 거기서 토토는 안타깝게도 사랑을 못 이뤘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시네마 천국 개봉할 때 뒤쪽을 안 보여준 거 아시죠? 처음 개봉할 때. 맞아요. 그게 너무 길어서. 근데 재개봉할 때는 뒤에를 다 붙여가지고 옛 애인을 만나는 장면을 다 보여줘요. 나 재개봉을 안 봤네. 옛 애인을 만나지. 그래요? 그 딴 바닷가 사람이랑 어디에서 결혼을 했고 그때 같이 지내던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사회상을 비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정치라고 있네. 학교에서 맨날 꼴찌하던 애가. 그러면서 그 딸도 보게 되고 하는 장면들이 쭉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시네마 천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전부 다 개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뒤에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걸 또 다시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 봤던 시네마 천국은 키스신 편집해둔 게 끝이에요. 네네. 저 근데 그까지 그 봤어요. 뒤가 있어요. 다시 볼 수 있나? 다시 어딘가 있겠죠. 네. 저 그 그 영화 좋아해가지고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그 영화 느낌이 좋아가지고 한 2-3번 봤거든요. 저는. 맞아요. 내년 시칠리아 갑니다. 시칠리아 가면 배경입니다. 그 찍었던 곳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 토토가 뛰어놀던 동네 그리고 영화관이 있는 진짜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 키스하던 장면 기억나세요? 비 막 오는데 바닷가 어디선가 영화를 보여줘요. 그때 뒤에서 토토가 여자친구랑 키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일어난 데가 그 체팔루라는 곳이에요. 거기도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한 걸로 묘사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꽤 먼 곳이었다. 우리가 안동과 제주도 그것처럼 약간 편집이다. 편집 효과 멋있다. 또 숨은 디테일이 이렇게. 또 보세요. 울 각오하시고. 이거 안 되는 이런 드라마네요. 이거 참. 툭 끊으세요. 툭 이런 거 툭 끊으세요. 마지막에 폭삭 삭지요. 마무리하려다가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나중에 뭐 저도
이제 할머니 되고 막 이럴 거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삶은 살아죠. 맞아. 그게 제일 와닿고 진짜 순간순간 힘든 거 많고 뭐 그렇지만 또 여기서 보면 되게 감사하면서 막 어떻게 다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 그렇다고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또 삶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뭐 결론 내면서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희연이님 마지막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 연장선으로 명대사 중에 네. 소중한 이가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다시 저녁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적이라고 나오죠 그게. 그 뭐 기적이라는. 그치. 매일이 맞아. 기적이지. 매일이 기적이야. 매일이 선물이고 아, 매일이 네, 기적이고 기적이었다. 그렇게 살면 사라진다라는 그 말의 연장선으로 네, 네. 한마디 보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할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